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현안 풍수로 풀어라.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계천을 덮어라는 것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이 청계천은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흥망성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계천의 복개 여부, 덮어져 있느냐 열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흥망성쇠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상당히 아이러니할 것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청계천은 다 잘했다, 참 보기 좋다, 그렇게 하기 잘했다라고 일반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학적으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과정을 또 역사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사실을 여기서 이 유튜브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활동한 그동안의 사항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계천이 지금같이 갈라졌으면 왜 나라가 망하고 덮어졌으면 왜 흥하는가? 풍수지리학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풍수지리학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국어사전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똑같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도선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청계천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 망한다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덮어져 있으면 우리나라가 대발전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형상과 기를 활용하여서 운명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계천은 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배 부위입니다. 배입니다. 배. 왜 배가 되는가?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상상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왜 청계천이 배가 되는가?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 어딘가?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이 인왕산은 그 풍수용어로 현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왼쪽 팔은 어디냐? 지금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렇게 높이 올라온 산 있죠. 이게 왼쪽 팔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용어로는 좌청룡이고, 그러면 오른쪽 팔은 어딘가? 남산입니다. 남산은 우백호가 되는 겁니다. 자, 현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양산맥, 북악산과 남산의 그 양산맥이 동쪽으로 뻗어져 내려갔죠. 자, 맞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다리 형상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사람의 그 배가 어디냐?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사람의 명치입니다. 명치. 그래서 이 명치서부터 이 중랑천 3분의 2까지 그래서 중랑천까지는 6km라고 그래요. 6km인데 4km까지가 배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누워있는데 사람의 배를 갈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지요. 당연히 죽지요. 그러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왜 배를 가르면 죽듯이 대한민국에 망하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이죠. 맞죠?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청와대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본사 94%까지 모든 것이 다, 모든 인프라, 능력, 모든 중심이 다 서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서울이 잘 되는 거예요. 서울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고, 서울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의 배를 가려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서울의 중심부 이 청계천을 갈라놓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청계천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가? 덮어져 있으면 왜 나라가 흥하는가? 이것을 한번 지금 우리 서울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도까지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맞죠? 60년도까지 갈라져 있었어요.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국민소득 몇이에요? 67달러입니다. 67달러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저도 그때에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고 자랐어요. 저도요. 이와 같이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부지런한 민족이라 잘 살았어야 되는데 왜 노력한 만큼도 그렇게 안 됐는가? 바로 이 풍수의 그 영향, 풍수의 우기력이 90%입니다. 풍수의 운이, 흥하고 망하는 그 운이 90%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61년도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청계천을 덮었잖아요. 이거 61년도까지 덮고 그때 그 순간부터 대발전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순간에 5.16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일부에서는 구테타라고 그러는데 혁명이에요. 혁명.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박정희 육군 소장이 그 5.16 혁명 김정필을 통해서 해서 성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혁명하는 바람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1961년도에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려니까 덮자마자 인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정치를 박정희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했습니다. 1964년도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됐죠. 박정희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가 잘 됐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됐어요. 정말 어려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대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자, 청계천을 덮고 20, 3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됐습니다. 67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됐어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길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풍수 우위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일반론으로는 보릿고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크게 발전시켰다라는 일반적인 얘기고, 풍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려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그분이 그 역할을 잘 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위력으로 박정희라는 분도 이렇게 정치를 잘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운이 좋은 사람은요, 조금만 노력해도 큰 성과가 있어. 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운이 있는 사람은요, 운이 있는 국가는요,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세계 12국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만 달러가 넘어가지고 아주 이제 정말 아시아 사용에 하나 들어갔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살만했는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갈라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게 한 겁니다. 다시 배를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탐복을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가
그때부터 이게 저도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죠. 왜? 이걸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고, 아 이거 보통 얘기 아니죠.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2005년도부터 제가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청계천 복개가 나라 망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리어 서울이라는 그 주간지에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2005년도부터. 예,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청계천을 다시 갈라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 국회에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에. 그리고 방송, 그 유명한 방송 2012년도에 박정진 캐더남막 채널 A 이 방송에 나와서 또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이 양반이 대통령 했을 때 하고 있을 때예요. 청와대 밑에 코미테에서 채널 A 방송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청계천이 갈라서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근데 그 사실을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보고 당신이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이런 얘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저 방송 들은 사람들이 다들 놀랐어요. 자, 저는요 그때에도 저는 누군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되는가? 풍수 학자니까 학자한테 와가지고 이런 원인을 얘기하니까 와서 왜 그런가 토론도 하고 이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나라가 망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도 지금 이걸 거들떠보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학자로서 이걸 밝혀냈으면 정말 사실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정계, 재계, 풍수를 보고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 지금 과거에도 풍수가 말해서 다 맞고 풍수로 말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이게 이런데 이거 정말 확인이 될 거 아닌가 하고선 저한테 이걸 관심 보여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저는 심각한을 넘어서 이제 요즘에는요 제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뭐 박민찬이 뭐 무슨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학자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밝혀내기만 한 거예요. 이제 시행하는 것은 나라가 살리는 방법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나라 살리겠다고 다 하는 사람 이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다 웃기는 소리. 에? 원인을 얘기해야지. 원인부터 치료를 해야 낫는 거지. 이란이 인정. 아니 강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들다고 돼요? 지금 3년을 흔들었는데 됐습니까? 뭐 하나 달라졌어요? 나라는 망하고 있어요.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뭐예요? 국민들은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저는 1000년 만에 이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밝혀냈는데 어째 이것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풍수를 밝혔고 논리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여러 번 그 얘기했어요. 참 한심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째 손에 젖어도 모르는가.
제가 늘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어? 암도 초기에 고쳐야지 5기 되면은 못 고쳐요. 어? 기적이라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라에는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 얘기 안 들으면 나라는 정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살기 어렵다 그러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주 별일이 다 생깁니다. 지금 공사나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야당이 있어봐야 소용도 없죠. 108석이면 뭐합니까? 힘도 못 쓰고 있어요. 왜? 망하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도 안 짖는 거예요. 도둑 맞으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나라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현안 풍수로 풀어라 9번째 시간 청계천을 덮어라 했습니다.